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이 시간에는 반도체 얘기 좀 하겠습니다. 반도체 중에서도요, 메모리 중에서도 낸드 플래시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낸드 시장이 공급 가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D램도 마찬가지로 공급 가행 상태인데요. 낸드 같은 경우는 지난해 3분기부터, 그러니까 작년 7월부터 가파른 하락을 이어왔습니다. 가격이 너무 가파르게 하락해 왔기 때문에 사실은 1등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2등부터는 사실상 적자 상태일 정도로 지금 수급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5위 SK 하이닉스만 해도 지난해 4분기부터 마이너스였습니다. 당연히 올 1분기는 더 안 좋았고요. 1등인 삼성 정도만 겨우 플러스를 내는 정도인데요. 그 정도로 지금 수급이 엉망입니다. 그런데 오늘 뜬금없는 소식이 들렸는데요. 낸드 플래시 업계 2위 도시바, 일본의 도시바에 정전이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도시바는 19% 남짓의 점유율로 삼성전자 36%에 이은 2위 업체입니다. 하이닉스가 한 10.6% 정도 합니다. 이런 도시바 공장이 있는 곳이 일본의 요코하이치시인데요. 이 도시 일부 지역에서 지난 15일, 그러니까 6일 전이죠. 13분 동안 정전이 발생했고, 그래서 이 공장에, 도시바 공장에 6개 낸드 생산 라인이 있는데 주요 공정 라인인 2개 라인에서 정전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다행스럽게 13분 만에 불이 들어왔다고 하죠. 문제는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6일이 지났음에도 생산 라인 복구가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오늘 니케이와 대만 외신에서 기사가 났습니다. 외신에서는 최대 3개월 이후에도 복구가 힘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요, 도시바 공장에서 낸드 업계 4위인 미국의 웨스턴 디지털도 이 바로 도시바 공장에서 같이 낸드를 생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도시바가 19.3%라 그랬는데요. 시장 점유율이요. 웨스턴 디지털도 15.3%입니다. 그러면 도시바와 웨스턴 디지털의 합계가 34.6%, 그러니까 거의 한 35%가 정도 되죠. 100개의 낸드가 있다면 35개가 이 두 업체에서 만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낸드 수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도시바와 웨스턴 디지털이 생산을 제대로 못하면 아무래도 공급 가행으로 수급이 안 좋은 낸드 시장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급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얘기죠. 도시바 입장에서는 너무 불행스러운 일이지만 시장 자체로 봐서는, 낸드 시장 자체로 봐서는 좋은 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되는 거죠. 낸드 가격 하락이 그만큼 극심했기에 도시바의 전전 사태도 반가운 뉴스로 들리는 겁니다. 사실 전기가 한번 꺼졌다가 다시 들어올 경우, 사람으로 치면 완전히 의식을 잃었다가 다시 의식을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진대사가 완전히 끊겼다고, 사람 몸으로 치면 신진대사가 완전히 끊긴 상태에서 다시 신진대사를 돌려야 하는 상태인데요. 제가 업계에 전화를 드려봤더니 생산 라인을 정상화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예컨대 반도체 장비가 있잖아요. 이 반도체 공정은 한 300개에서 400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 공정을 300~400개 되는 공정을 거쳐야지 하나의 메모리가,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 낸드가 만들어지는 건데요. 그 공정마다 반도체 장비가 쓰입니다. 그런데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각 설비마다 최저값을 맞춰야 합니다. 제품의 성능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스펙을 맞추려면 한 개 장비당 수십 번의 테스트를 거쳐야 하는데요. 이 전기가 나가고 나서, 정전 사태가 오고 나서 다시 한번 불이 들어오고 전기가 들어오고 장비를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다시 테스트하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 장비 테스트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적게는 1시간에서 많게는 8시간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한 번 그 장비 하나에 완전한 테스트를 하려면 한 10번은 테스트를 해야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 많게는 8시간 걸린다고 쳤을 때 한 개 장비를 테스트하는데도 80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장비 하나가 80시간이 걸리면 얼마나 많은 장비가 쓰이겠습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는 얘기죠. 몇 개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장비 라인 셋업 시키는 데만 그렇게 많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도시바가 얼마만큼 피해를 입었는지 전혀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만큼 생산 라인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지를 가늠하는 것은 실제로 힘든 상태입니다. 다만
지금 정전이 나고 바로 불이 들어왔지만 생산 라인이 6일이 지났음에도 아직 2개 라인은 못 돌아가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정전이 났을 때 좀 심각한 부분에 뭐가 잘못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사실 다른 기업의 정전 사태 때를 한번 보면 이번이 얼마나 심각한지 우회적으로 한번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지난 2008년 기흥에서 사고가 났었습니다. 이때는 전기가 들어오는 데만 8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뭐 한 10여 분 뒤에 바로 전기는 들어왔는데요. 도시바 같은 경우에 삼성이 2008년 기흥 사고에서는 전기가 들어오는 데만 8시간이 걸렸고 생산 라인이 정상적으로 복구되는데도 한 달 이상 걸렸다고 합니다. 당시 한 수백억 정도 피해를 봤는데요. 수백억이면 생각보다 작은 규모입니다. 반도체에서는 항상 전력을 공급해야 되는 반도체에서는 적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때만 해도 왜 그랬는가 하면 8인치 웨이퍼였다는 겁니다. 8인치 웨이퍼 2개 라인에 탈이 났는데 요즘은 다 12인치 웨이퍼입니다. 그만큼 촘촘하고 공정이 미세하기 때문에 지금은 정전이 나면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피해 규모도 커질 수 있습니다. 사실 도시바의 어떤 장비에 어떻게 전기가 나갔는지 모르기 때문에 또 도시바가 이런 비상시국에 대비해서 어떻게 위험 요소를 관리해 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얼마간 라인이 멈출지 정확하게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잠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6일 동안 생산 라인이 복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일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업계에서는 전기를 공급하는 설비가 고장나거나 변압기가 고장났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단순 전기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기 시스템에 문제가 난 경우이기 때문에 그 복구하는 데도 좀 오래 걸릴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럼 도시바의 피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피해 규모를 정확히 가늠하기는 어려운데요. 예측을 해보면요. 통상 정상적인 한 개 생산 라인에서 웨이퍼는 월 한 10만 장 정도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증권가에서 오늘 이 외신에서 뉴스가 나온 이후에 도시바의 피해 규모가 2개 라인에 월 3만에서 10만 장 정도라고 멘트가 나왔는데요. 증권가 쪽에서요. 사실 월 한쪽에서는 최소화 보면 월 3만 장, 최대로 보면 월 10만 장, 갭이 너무 큽니다.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겠죠. 다만 이 정도 소식도 사실은 증권가가 나름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이 수치를 얻었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가정이 맞다고 치고 생각해 보면요. 월 10만 장의 웨이퍼가 손해를 본다고 치면 한 개 라인이 보통 월 10만 장 만든다 그랬죠. 그러면 한 개 라인 전체가 생산을 못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해가 크다고 볼 수 있죠. 또 가장 적게는 월 3만 개 정도의 웨이퍼가 피해를 봤을 거라는 예측이 나왔는데요. 월 3만 개 정도면요. 한 개 라인이 정상적으로 월 10만 개가 만들어지니까 한 개 라인에서 30% 정도의 누수가 생기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크다고 볼 수가 없죠. 피해는. 다만 지금 낸드 분야가 원체 지금 공급 가행이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정도 수치가 빠지는 것도 호재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증권가 또 일각에서는 이번에 가동이 중단된 생산 라인에서 2D 낸드를 생산해 왔다는 점에서 업계에서 미칠 영향은 미비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2D 낸드는요 구식입니다. 저까지 보면 들어간다는 얘기죠. 휴대폰, 스마트폰 경우에는 거의 안 들어가고요. 옛날에 폴더폰 있죠. 서로 접는 휴대폰요. 노키아가 많이 모토로라 노키아가 잘 나갔을 때 당시에 휴대폰 말입니다. 거기에 많이 들어가는 제품입니다. 그런데 이 관측도 사실은 믿기 어려운 게 도시바는 낸드 업체 2위입니다. 전 세계 2위 업체고 시장 점유율이 20%에 가까운 업체입니다. 그런 곳은 사실 2D 낸드를 거의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 증권가 일부 연구원이 2D 낸드를 만드는 생산 라인에서 문제가 났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 이게 그렇게 신빙성이 있는 얘기로 들리지는 않습니다. 도시바는 2D 낸드를 거의 생산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그냥 카더라 소식 정도로만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추후에 또 정확한 소식이 들려올 수 있겠죠. 사실 생산에 차질이 생겨도 도시바가 재고가 많이 쌓여 있다면 공급에 큰 문제는 없을 수 있습니다. 재작년이나 작년과 같은 메모리 초호황 국면에서는 기업들의 재고가 거의 없었습니다. 재고가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었습니다. 왜? 만드는 족족 팔렸기 때문이죠. 주문을 못 따라갔을 정도입니다.
원체 메모리가 호황이어서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경기가 꺾였고 올 상반기에는 더 안 좋았었고 업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재고가 꽤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재고가 완제품으로 만들어진 상태에서 재고품이 아니라 반제품 상태에서 아직 그러니까 마무리가 안 된 상태의 재고였다면 정전이 발생했을 때 못 쓰게 됐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기업들한테 제가 문의를 해봤는데요. 완제품 상태로 재고를 쌓기도 하지만 반제품 상태, 그러니까 완전히 만들어진 상태가 아닌 상태로 재고를 두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정전이 나면 반제품 상태의 제품은 모두 폐기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재고로서 의미가 없어지겠죠. 그렇게 돼서 공급의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습니다. 삼성이나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내심 이런 시나리오를 원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사실 낸드 가격을 보면요, 지난해 6월 개당 5.6달러, 이게 그 컴퓨터에 들어가는 제품 기준인데요, 이게 지난 5월에는 3.93달러까지 하락했습니다. 거의 2달러, 개당 2달러 이상 빠진, 2달러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까지 빠진 거죠. 경기 침체 등으로 재고는 계속 쌓여왔습니다. 그간. 여기에 이런 상황에서 미중 무역 분쟁이란 설상 가상의 상태까지 발생한 상황입니다.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으로 경기가 침체되고 반하웨이 제재에 참여하라는 요구 때문에 메모리 수요도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도시바라는 돌발 변수가 나타났습니다. 사실 이제껏 보면 메모리처럼 잘 나가던 분야는 없었습니다. 이런 분야에 이런 표현을 하기는 좀 그런 측면이 있지만 지구멍에도 볕들 날이 온 것입니다. 지금 증권가에서는요, 올 2분기에 낸드 사업에서 삼성전자가 간신히 흑자를 낼 뿐 이미 도시바부터 여전히 적자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이닉스도 낸드 분야에서 계속된 적자 때문에 올 4분기에는 3천억 원에 육박하는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시바가 생각지도 않게 우리 기업에게 좋은 소식을 들려줬습니다. 만약 도시바 사고가 장기화되면, 그러니까 생산 라인이 복구되는데 오래 걸린다면 국내 업체로서는 그간 쌓아뒀던 재고를 털어낼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죽으라는 법은 없는 모양입니다. 역시 살고 볼 일입니다. 감사합니다.